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되어줄 요인들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설 연휴 이후의 첫 거래일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쌓인 여러 글로벌 뉴스들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로 대미 투자를 확정 지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는 잠시 후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너지 관련주들은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이란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유가가 4% 급등한 점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 여러 번 언급해드린 차세대 태양광 관련 키워드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생산성이 6배가량 향상된 합성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는 뉴스도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한국 증시 호황의 배경에 있는 바로 이 반도체, 연휴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마 가장 핫한 토픽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글로벌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인들을 향해서 직접 러브콜을 보낸 머스크부터 메타와 대규모 계약에 나섰던 엔비디아 그리고 증설이라는 키워드까지 이 증설 키워드는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은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마이크론 관련해서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규 팹 2곳을 건설 중이고 이 중 첫 번째 팹, 보입시 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에 디램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미 해당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내용은 마이크론이 공개를 한 내용으로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심리가 이 설비 투자, 케이펙스 확대라는 키워드에 민감해진 상황이라서 현지 시각 17일에는 마이크론 주가가 하락했던 건데요.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전례 없는 수요 속에서 공장 건설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는 보도들도 연휴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증설 가속화가 아니라 이미 수요가 확전된 상황 속에서 속도 내기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반도체 사이클상 이 증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후에 황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간밤에는요. 하루 전과 다르게 마이크론이 무려 5%나 반등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내용 메타와의 계약 소식 속에서 간밤에 1.6%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 빨간불을 켜내고 마감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6% 정도 올랐는데요. 이 중 마이크론이 5%나 강했던 배경, 헤지펀드의 매수 소식이 있는데 이는 국내 관련주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기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의 보유 종목 변화를 알 수 있는 13F 보고서들이 공개가 된 가운데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데이비드 테퍼의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는 이번에 마이크론 지분을 확대합니다. 200%가량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 EWI ETF도 보이듯이 1억 8,230만 달러 규모를 신규 매수합니다. CNBC는요, 결국 AI 인프라에 주목을 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의 아시아 증시 유입이 지난주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고도 하죠. 국내 증시를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젠스당 발언도 함께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SK와의 치맥 회동 당시 나온 여러 발언들입니다. AI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버블은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 반도체와의 원팀을 강조한 가운데 SK하이닉스에는 차질 없는 HBM4 공급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휴 사이에 나온 여러 반도체 뉴스들이 개장 이후 반도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죠. 자, 그리고요. 조방원을 움직일 뉴스들도 여럿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청사진을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해양 행동 계획을 공개한 건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브릿지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건조할 능력이 아직 안 되니 대미 투자 외국 조선소의 초기 선박을 발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기존 규제 법안에서 미국 내 건조를 명시한 부분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히 좀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브릿지 전략, 홍콩계 IB, CLSA도 긍정 평가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파트너십 현황과 생산 능력을 좀 고려했을 때 한국 조선소, 특히 헌팅턴 인걸스와 협력을 하고 있는 HC 현대중공업, 필라델피아 조선소 및 오스탈과 파트너십을 맺은 하나오션이 유일한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보이시듯이 최근의 조선주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만 미국은요, 미국행 컨테이너선의 일정 비율은 미국산 선박이어야 한다는 규제도 신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온쇼어링, 현지 생산인데 미국에서의 건조가 중장기적으로 K조선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따로 관전 포인트로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새로운 시장도 K방산, K조선에게는 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5천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국방산업 전략을 공개했고요. 호주는 1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첨단 국방기술 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 기업들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카니 총리는 특히 아시아, 한국 파트너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방원의 마지막 원전과 관련해서는 체코 원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체코로 나라가 체코 장관과 원전 건설을 비롯한 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두코바니 원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추가 원전 테물린 2기도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발주는 시작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자 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증기 터빈과 터빈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각 18일 관련된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대미 프로젝트 확정, 이로 인해 우리의 1호 대미 투자처 역시 LNG, SMR 등 에너지 인프라의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엮어서 오늘장 원전주 주가 흐름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휴를 보고 돌아온 첫 거래일인 만큼 오늘 앵커 브리핑은요, 지수 전망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쉬는 동안 골드만삭스 코스피 전망을 올려 잡았습니다. 연말 목표치를 5,700선에서 6,400선까지 단 3주 만에 올려 잡았는데요. 그 배경에는요, 올해 한국 증시 이익 성장률이 120%에 달할 거란 전망이 있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증권의 분석도 좀 눈에 띕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낙관적인 시나리오 두 개를 바탕으로 지수를 좀 분석하기도 했는데, 시나리오 1번은요, 보수적인 시나리오, 반도체를 두고 보수적인 PER을 가정해서 계산했을 때 지수 고점은 6,650선이라고 봤습니다. 시나리오 2번, 낙관적인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PER 11.1배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지수 상단은 7,870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랠리에 따른 피로도겠죠. 오늘 머니플러스 계속해서 이 질문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황유현 팀장과 함께 연휴 뒤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연휴 뒤 첫 거래입니다. 오늘도 전략 알차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또 가족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증시가 뜨겁다 보니 시장에 관한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이미 투자자분들은 경험이 있으세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10만 전자 간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10만 전자를 가지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5만 전자에 갇혀 있었던, 물렸던 경험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손해받은 세뱃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오늘 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세뱃돈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학생 때 갈 때 열어볼 만한 주식을 뭘 살까 고민을 사실 많이 하긴 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 주시면서 질문 받고 나서 사실 2021년도 그때 삼성전자 10만 전자에 대한 그 논리와 지금 논리가 그때 당시에 심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심리는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 그때도 1월경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전후로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지만 그때
결론적으로는 안 따라 들어가는 게 맞았고 고생했다가 그때 물렸던 분들도 지금은 모두 다 웃는 상황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 3, 4년 동안 꽤 오랫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죠. 근데 지금과 그때는 사실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풀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실적 대비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때는 유동성의 힘이 더 강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조금은 얘기가 다르죠. 지금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뭐 앞서서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실적도 같이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주목받으면서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이 더 강화된 부분이지 않을까.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그때보다는 더 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또는 이번 전후가 연휴 전후가 또 이번에도 고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뉴스 플로우라던가 향후의 실적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지금 누가 감히 여기서 고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설비 투자해왔던 것들 그리고 젠슨항이 해왔던 코멘트들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그 금액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들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주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티장에서 춤은 추되 입구 주변에서 춤을 추자 출구 전략에 대해서들 많이들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번 연휴에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뉴욕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 좀 팽팽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엑시트 준비를 해야 된다와 여전히 갈 길 멀다 이 부분이 한 5대5 정도로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올랐었던 것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한쪽으로 쏠렸을 때거든요. 뭔가 확신이 너무 가득 차서 확신이 가득 차가지고 그제 쏠렸을 건데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DRAM 가격과 HBM만으로 이 정도 올라온 건데 아직 낸드라던가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돼야 주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닉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소부장들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티를 즐기되 반드시 입구에서 좀 춤을 춰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계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경계감 요인 중에 하나가 증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상 증설과 관련해서는 증설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 속에서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인데 연휴 사이에 보니까 이 증설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쏟아졌더라고요. 마이크론 앞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증설에 주목하면서 잠깐 한때 마이크론이 미증시에서 흔들렸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전례 없는 공급 사이클 속에서 수요 사이클 속에서 증설 일정을 당긴다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졌거든요. 이제는 공급 사이클 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일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올해 아마 반도체 투자자들 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증설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벌써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 2016년 사이클 때도 그랬었고 항상 주가가 먼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증설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붙다 보면 증설이 따라 붙고 증설이 너무 완료되면 증설이 완료됐을 때 이후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거나 공급 과잉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때도 칩만 굉장히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수요도 없는데 공급만 엄청 많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하락도 유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공급 과잉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많이 뒤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뭔가 격차를 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증설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드디어 소부장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때가 된 거 아니냐. 뭐 이제 클린룸부터 시작해서 소재나 장비 회사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저에는 AI로 인한 반도체 부족이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기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젠슨 황이라는 기억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젠슨 황이 이번 계속 최근에 보면 반도체는 계속 병목 현상이고 공급 부족할 거다. 그다음에 머스크도 자기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증설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라고 봐요. 이게 올 하반기쯤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쯤 가면 아마 투자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쯤 가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나도 잘 엑시트를 해야지. 주가가 하락할 때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부지불식간에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너무 증설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 증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투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IDM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니면 새롭게 소부장 쪽에서 노려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연휴간에 삼성전자에서도 말씀하셨던 증설과 관련된 뉴스들을 봤는데 그 뭐 뉴스가 나오더라도 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반도체에 대한 확신은 여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간밤에 다시 또 마이크론이 5% 오른 걸 네. 보면서 시장은 아직 증설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이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더 반영하고 네. 있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파티장 입구에서 네. 기민하게 업황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로 좀 출발을 했는데 증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연휴 효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연휴 이후에는 오른다라는 시장의 통설이 네. 있는데 연도별로 설 연휴 직후 5거래일 등락률을 좀 비교해 보니까 항상 올랐던 것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0.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또 경계 요인이 엇갈린 상황 네. 같아요. 기대감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코스피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네.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이미 너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경계감, 두 가지가 참 엇갈린 상황인데 팀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일단은 작년 추석 때가 연휴 직전에도 강했고 연휴 이후에도 강했던 정말 좀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 설 연휴 직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증권주라던가 굉장히 지수의 강했죠. 대형주라던가 시장이 좋아야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주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반도체 모멘텀은 뭐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의 사례들과는 지금 시장 강세장이 다른 점은 일단은 제도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밸류업이야 뭐 작년 꽤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밀어붙였던 정책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제도적인 지원책들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또는 한국 시장이 이제 선진화되어 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인 개선들이 뭔가 이제 눈에 띄게 개선이 빠르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계속 들어 올리는 부분들이라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디램 가격 상승률 대비 주가 속도도 굉장히 빠른 부분들도 좀 있고 굉장히 좀 단기간에 종합 주가 지수가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랐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례도 좀 있었던 상황이라 당연히 차익 실현이 욕구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봅니다. 다만 연휴 이후에 또 우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특별히 좀 없거든요. 돌발 악재 제외하고는요. 뭐 이제 페드 의장 교체 변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트럼프가 지명한 거잖아요. 저는 다 뒤에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걸로 인한 변동성들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돌발 악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떤 악재가 시장을 계속 위협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또는 여러 주변의 요인을 봤어도 아직까지는 돌발 악재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없을 것 같다. 뭐 중국의 반도체 위협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과거에 뭐 딥시크 이슈도 계속 이번 연휴 때 또 충격 주는 거 아니냐 있었지만 사실 과거에 한번 우리가 경험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특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은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과 그다음에 올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 하반기에는 미국 선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많이 올라와져 있는 공포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저도 뭐 이야기들 많이 해보면 여차하면 팔겠다라는 분들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런 공포감 자체가 이런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세에 대한 심리가 너무 확신이 드는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가 정말 무섭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직 안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1호 투자처를 확정지었다는 내용인데 네. 한국 영향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투자처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 3곳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총 5,5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투자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1차 투자 규모는 약 52조 원 규모로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오하이오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화력 발전소를 짓습니다. 무려 9.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서 미국의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을 뒷받침하게 되고요. 둘째는 텍사스주 멕시코만에서는 심해 원유 수출 시설을 건설합니다. 마지막 조지아주에는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광장을 지어서 그간 궁극에 의존해왔던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화살이 우리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상태죠.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집행이 미국 측의 대한 요구에 더욱 거세게 만드는 촉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트럼프는 참 SNS를 좋아합니다. 일본의 이 대미 투자 확정 내용까지 SNS로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뭐 석유, 발전, 광물 분야가 첫 프로젝트가 됐다는 내용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 압박이 좀 심해진 상황이고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광물 분야가 대미 투자 1호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일본이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하겠죠. 근데 일본이 이미 뭐 정답지를 준 것 같아요. 또는 미국이 필요한 분야가 이곳이다라고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한국도 에너지나 광물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투자에서 힌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돈이든 일본 돈이든 투자를 받아서 이쪽을 부족하니까 개발시켜야겠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사실 주가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떠나서 어쨌든 돈이 가는 곳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를 사실 뭐 다르게 좀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주식 투자자가 판단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돈이 가는 곳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이쪽에 투자를 한다. 미국도 이쪽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서 반도체 외에 우리가 엣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에너지나 광물 쪽인데 결국은 지금 전기 모자라고 지금 사실 전 세계에 뭐가 친환경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지금 에너지가 모자르다 보니까 가스 발전까지 또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력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해답지가 되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좀 상반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광물 쪽입니다. 예, 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망 중국에서의 워낙에 히토류 쪽 공급망에서 좀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슈를 봐도, 그리고 이란 쪽을 다시 이제 좀 그 무역 분쟁이 좀 있는 거를 봐도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의 석유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린란드와 이란 쪽에서 매장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을 보고 있는 히토리우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히토리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식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져 있고 관련 주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히토리우와 관련된 광물과 관련된 산업들, 종목군들은 트럼프가 말씀드렸던 세 명 중에 한 명도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지목해준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테마주의 양상을 사실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뭐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군이 되어가고 앞으로 핵심 키워드가 글로벌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이쪽 관련 주식들, 관련 섹터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또 패권이랑 맞닿아 있는 이슈다 맞습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참 놓칠 수가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선 관련 이슈들도 있었어요. 조방원 엮어서 함께 주말 사이 또 연휴 사이 나온 뉴스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미국이 조선업 재건과 관련해서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고 동맹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호주가 대규모 방산 계획을 공개를 했고, 원전은 지금 체코가 또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선부터 좀 여쭤보면 마찬가지로 조선도 큰 물줄기가 쏠리고 있는 섹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주들 주가들을 보면 사실 뭐 조선 본주도 그렇고 기자재도 그렇고 썩 좋은 흐름은 사실은 아닙니다. 최근에. 받았죠. 다만 이 부분은 워낙에 다른 쪽 섹터, 뭐 증권 금융주다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섹터 쪽으로 워낙에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급을 좀 뺏긴 느낌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조선주에 대한 큰 모멘텀들은 전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MRO라던가 신규 수주에 대한 건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른 쪽 섹터 대비 언제 모멘텀이 오느냐 또는 언제 조금 더 싸졌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조선주를 접근하기 좀 어렵겠지만, 좀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고 좀 주가가 낮아 있을 때 싸게 분할해서 매수하겠다, 저점에서 분할해서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선주는 지금 여전히 올해 좋은 투자 매력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수급의 쏠림 현상이 오늘 과연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보일까? 여전히 뭐 오늘 단발적인 뉴스로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주들이 한번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쫙 윗꼬리를 달고 빠진다던가 그 강한 시세를 이어져서 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사실 아직은 조금 더 다른 쪽 섹터 너무 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조선주는 일단은 관찰은 해보시되 너무 큰 비중으로 가져가기에는 다른 쪽에 대한 좀 박탈감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특히 조선주하고 또 방산 주식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방산주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좀 쉬어갈까 했는데 그 이후로 국제적인 전쟁 또는 계속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방산 주식들 실적이 계속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주와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약간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좀 저점에서 모아간다는 형식으로 보면 너무 큰 비중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은요. 지금 체코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미 투자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SMR 맞습니다. 협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줄기가 쏠리고 있는 섹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섹터보다는 원전 섹터는 확실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현대건설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건설사들까지도 관련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올해 내내 관통할 섹터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역시나 그쪽 핵심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 정부의 입장도 지원도 받는 걸로 많이 이제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연휴간에 또 이제 그 선정 부지만 남았다 이런 뉴스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전 섹터들은 큰 줄기에서는 AI와 같이 가는 섹터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뒤 첫 거래일 지금까지 황유한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 자세한 전략 이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